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불볕더위 여름이 시작되니 마트들의 싱그러운 복숭아가 그득히 전시되어 우리의 지갑을 유혹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복숭아를 사주시고 또 장모님도 복숭아를 택배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아무 생각 없이 복숭아를 깎아서 온 가족이 먹고 있는데 아뿔싸! 예전 대학 시절 건강한 친구 녀석의 복숭아 알레르기가 생각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복숭아를 만지기만 해도 손이 불긋불긋 반점이 나타나고 입가에라도 닿으면 입 주변도 빨개지곤 했습니다. 친구가 말하길 복숭아 알레르기가 제일 위험한 건 혀가 퉁퉁 부어서 숨쉬기도 힘들 때라고 했었습니다. 부랴부랴 여기저기 네이버 블로그부터 유튜브 또 여러 책과 논문들을 살펴보고 나서야 우리 아이들은 복숭아 알레르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긴 안도의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 같은 무지에 의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복숭아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복숭아의 효능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마지막에 복숭아를 잘 먹고 있는 32개월과 10개월 딸의 모습도 올려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귀여운 아이들 영상 보고 가세요. 아기 엉덩이처럼 귀엽게 생긴 복숭아, 그리고 삼국지 도원결의에서의 그 복숭아밭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복숭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 대부분의 온대 지역에서 자라는 복숭아는 수천 가지의 품종이 있습니다. 흰색, 노란색, 또 빨간색 과육을 가진 핵과류 과일인 복숭아는 일반적으로 익으면 껍질이 보송보송해집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사과, 배, 딸기, 살구, 자두, 체리 등의 과일과 함께 복숭아는 장미과에 속하며 유럽 사람들에게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7.9% 정도 일으켜 가장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다른 음식을 먹을 때도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과, 살구, 당근, 체리, 땅콩, 배 등등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대부분 2시간 안에 시작되기에 아래 증상들이 있으며 알레르기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복통, 설사, 구토, 위경련, 두드러기, 가려움, 습진, 쌕쌕거림, 코막힘, 호흡곤란, 반복적인 기침, 또 목조임, 쉰목, 창백한 피부색, 어지러움, 실신 등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먹고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시어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현대 과학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증상이 국소부터 전신까지 다양해 정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식품 알레르기 증상은 아직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며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항원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은 무조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리 시에는 알레르기 환자를 위해서 조리기구와 식기 세트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도 항상 자신의 알레르기 항원 물질이 있는지 물어보고 불우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알레르기 약을 상비해야 합니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저없이 저희는 응급구조대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알레르기 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이나 기타 약이 있으며 바로 투여합니다. 호흡곤란이나 맥박이 약해지면 필요할 경우 CPR 또는 기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숭아와 알레르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숭아, 여름의 보약이라고 합니다. 드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자주 그리고 많이 드시면 좋으실 텐데요. 부정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만 하기보다 복숭아의 건강상의 이점도 빠르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 복숭아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들 성분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방지 및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화 건강. 복숭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복숭아에 포함된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지원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 피부 건강. 복숭아에는 수분이 많고 비타민 C,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작용 덕분에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체중 조절. 복숭아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적합한 과일입니다.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섭취할 경우 포만감을 주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심혈관 건강. 복숭아에 포함된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에 기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눈 건강입니다. 복숭아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들 성분은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백내장 및 황반병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빨리 돌린 제 목소리가 이상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보통 아이들의 경우
미국이나 서구권 나라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먹여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조금 보수적인 아시아 계열 나라들에서는 돌이나 두돌이냐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줄 때는 소량으로 과육만 주면서 2, 3일 간격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면서 주는 것이 정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첫째가 32개월이고 둘째는 10개월이라서 한국식으로 하면 둘째에게는 너무 빨리 준 것이고 서양식으로 하면 적절하게 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적에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대략 기억으로는 7, 8살까지 삼겹살을 먹으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첫 딸도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있어서 돼지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긁어 상처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드리는 이유는 복숭아의 보송보송한 솜털에 있는 단백질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이 첫째의 알레르기의 원인이기에 복숭아 솜털에 있는 단백질이 너무너무 걱정되어 이것저것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왜 복숭아 솜털의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첫째 딸도 복숭아 솜털에 있는 단백질에서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린 두 딸이 복숭아 먹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를 아침에 그냥 주면은 잘 안 먹어서 요구르트에다가 복숭아, 꿀을 살짝 섞어서 첫째 딸에게 주었습니다. 둘째는 아직 돌이 지나지 않아서 꿀은 안 되고 복숭아를 작게 잘라주며 그냥 조금 씹다가 뱉어버리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을 찾아오시기 쉽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안 그러지? 복숭아 맛있어? 그래?